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심란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미국 증시.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역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6,313달러. 이더리움은 4,000달러를 다시 내주게 되면서 3,85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몇몇 개의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긴 하나 연파이낸스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이 약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루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전고를 다시 한번 뚫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비트가 비틀거리자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주일 만에 44% 올랐다. 괜찮죠? 연파이낸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모니 같은 경우도 39% 오르는 코인들은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터키 리라 같은 경우 미국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쭉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일정 부분 고점을 찍은 후 지금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터키의 공포는 여기서 끝난 것일까? 고생하는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터키 통화가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 내년 경제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에 대해서 민주당 중도파가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더 나은 재건 법안 통과 실패는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을 계속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주도하에 돈 풀기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무덤 파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연방 정부 부채 증가, 전염병 변이 등의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예산 통과 법안을 반대할 수는 있겠는데 코인 투자자들로서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점은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는 약간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자, 한편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테이퍼링을 마무리 짓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는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공산당. 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과연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들이 알아서 하겠죠. 나라 말아먹든지 말든지 식량 부족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면은 중국 전역에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년에 아주 재미나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소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 언제 이런 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팔 의향이 없다.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다가오기 전인데도 벌써 세계의 경제가 혼탁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좀 들고 있어 보는 것도 절대로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계속되는 미국 소식. 테네시주에 테네시 시티가 있죠.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테네시 시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급여 제공 옵션을 제공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테네시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으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 페이첵 투 페이첵 월급 받아가지고 다달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렇지만 좋은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네스 펠트로가 잭 도르시의 캐시앱과 제휴를 하면서 50만 달러 비트코인을 팬들에게 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비트코인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따뜻한 비트코인 나눠주기 행사, 시장은 차갑지만은 마음은 훈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지표 및 분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대량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게 되면서 미사용 공급 비트코인, 미사용 공급이라는 것은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이 되었으나 온체인상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새것, 이 포장도 뜯지 않은 새것 비트코인들의 규모가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역대 최고치보다 500비트코인 낮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쟁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소 내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양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이래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빼내고 있는 사이 당연히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아시아 쪽에서의 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입은 서방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프만 봤을 때는 역사상 최대치 역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동시에 앞에서 잠깐 봤었던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적을 하면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유출량은 한 달 만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가 되었다. 지난 9월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가격은 2주 후 바닥을 찍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바닥을 조만간에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피터 브렌트는 바닥 근처에도 못 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하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난 9월 기록했었던 지점과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바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황 매도, 이 패닉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거래량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분석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막 던지다가 하나 제대로 맞으면은 무슨 예측을 맞췄었던 분석가라고 해가지고 과대 광고가 돼가지고 나오곤 하는데 이번 분석은 어떨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유명 트레이더 중에 라이트라는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는 트레이더인데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예측 가능했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가능했었던 25% 작은 하락 때문에 레버리지 시장에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최고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들은 1월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건설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연말 이후가 된다면 아시아 쪽에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1월달쯤 해가지고 강력한 가격 회복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1월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언제는 12월달에 강력한 한 달이 될 거라면서 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산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방역 강화 및 락다운 그리고 거리 두기 때문에 이 방에 짱 박혀가지고 소주 나발을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타마저 전염병에 굴복하는 아쉬운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거래소들로 비트코인 11,313개가 입금되면서 사람들을 또 긴장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선물 거래소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들은 롱을 칠 것인가 숏을 칠 것인가? 두고두고한 상황 속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5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력한 기술적 지지선이며 이 지지선이 붕괴되느냐 버텨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뉴투데이 그리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예측을 했습니다. 5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44,000달러 근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50주 이평 깨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왔었던 일도 있었어요. 올해 비트코인 불장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29,000달러 선까지 빠졌을 때도 내려갔다가 한 주 지나서 바로 올라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불장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하락형 쐐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언제쯤 하락형 쐐기를 상승으로 깨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아래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조만간에 결판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 마찬가지로 하락형 수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 1시간 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패턴이 깨질 때까지 패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바닥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44,000에서 45,000달러 근방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다가오는 한 주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인가?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비트코인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뒤집어 놓은 차트인데요. 딱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44,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는 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57,000달러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의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57,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식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소식들이 많이 없네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시민들이 벌써 암호화폐에 80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금지시킨다고 까고 앉아있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내년에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네트워크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경제 상황은 안 좋아 보여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